이게 뭐야? 며느리들이 내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둔 거야? 오늘도 평범한 오후였다. 점심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봄볕이 참 따사롭다.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빨래를 널고 마루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며느리들이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며 말린다. 물론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 어머나, 이 그릇이 또 금이 갔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사기 그릇이다. 벌써 몇 개째 금이 가고 깨지는지 모르겠다. 미영이가 새 그릇 세트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왠지 이 낡은 그릇들이 더 정답다. 손에 익어서 그런가. 설거지 물을 받으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며느리들 목소리가 들린다. 미영이와 현숙이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설거지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실지 정말 모르겠어. 미영이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진지한 톤이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만 해도 70에 돌아가셨는데. 현숙이가 대답했다. 잠깐 뭔가 이상하다. 엄마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손이 멈췄다. 그릇을 쥔 손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생명보험 5천, 실버보험 3천. 합치면 8천만 원 정도. 와, 그것도 꽤 되네. 그럼 장례비 빼고도 상당히 남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혹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다. 분명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일 거야. 우리 동네에 아픈 할머니가 또 계시나? 장례식장은 미리 알아봐둬야 할까? 요즘 예약도 어렵다던데. 그러게 좋은 데는 한 달 전에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장례식장이라고.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물에 풍덩 빠졌다. 설거지통 앞물이 철벅 튀면서 앞치마가 젖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부엌 쪽으로 목소리를 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릇이 미끄러져서.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진정하자, 순자야. 분명 오해일 거야. 어머니,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에 데일 수도 있어요. 미영이의 다정한 목소리. 항상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착한 며느리 아닌가. 하지만 거실에서 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그나저나 서류는 어디 보관하고 있을까? 도장이랑 통장은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 방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던데. 거기 있지 않을까? 서류, 도장, 통장. 내 서랍장 말인가. 내 도장과 통장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낡은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야겠어. 나중에 급할 때 못 찾으면 큰일이잖아. 그러게. 요즘 절차도 복잡하다니까. 절차가 복잡하다고. 무슨 절차 말인가. 이제 확신이 섰다. 이 아이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장례식은 어디서 치를지, 내 재산은 어디 있는지. 이 모든 걸 미리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구나.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다. 6.25 때 피난 가던 그 힘들었던 시절도 남편 잃고 혼자 두 아들 키우던 그 막막했던 날들도 이만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가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가 평생을 위해 살아온 이 가족들이 나를 그저 정리되어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현숙이가 부엌으로 와서 밝게 웃으며 물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아무거나. 뭐든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 내가 언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나? 그냥 매번 해줘서 먹었을 뿐인데. 현숙이가 냉장고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김치가 없네. 미영 언니, 마트 다녀올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 정말 웃기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알기나 할까? 나는 그냥 75년간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 정해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박순자의 취향이나 희망 따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현숙이가 나간 모양이다. 미영이도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간 것 같다. 집이 조용해졌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반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과연 누가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정리할 물건 중 하나일까?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루가 또 지나간다. 내 인생에 또 하루가.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들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보험금 8천만 원. 장례식장 예약. 서류는 어디 있을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다가 6시에 벌떡 일어났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서랍장이 있다. 시어머니 때부터 쓰던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 보험증서, 통장, 도장. 내 평생의 재산이 다 여기 들어있다. 어제 며느리들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서류는 어디 보관하고 있을까? 도장이랑 통장은 어디 있는지 알아? 혹시나 해서 서랍을 열어봤다. 첫 번째 칸.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하나, 둘, 셋. 모두 있다. 두 번째 칸. 도장함이 있다. 여기도 그대로다. 세 번째 칸. 보험증서를 넣어둔 파일이. 파일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평소에는 서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넣어두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봤다. 생명보험증서. 있다. 실버보험증서. 있다. 그런데 잠깐. 분명히 내가 보험증서 뒤에 붙여둔 메모지가 없다. 병원비 청구할 때 필요라고 적어둔 노란색 메모지 말이다. 그리고 보험증서에 연필로 살짝 선이 그어져 있다. 내가 그은 게 아니다. 보험 금액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서류를 뒤졌구나. 언제지? 문득 기억이 났다. 지난주였나? 미영이가 어머니, 중요한 서류는 다 어디 보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도 알아둬야 할 것. 것 같아서요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당연히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이 서랍장을 가르쳐줬다. 여기 세 번째 칸에 보험이랑 중요한 서류 다 있어요. 혹시 내가 아플 때 필요하면 여기 봐요. 그때 미영이가 네,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라고 했었다. 정리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생각났다. 며칠 전에 현숙이가 어머니 전화 한 통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면서 내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있다. 그때도 이상했다. 전화는 울리지도 않았거든. 하지만 현숙이는 한참 동안 내 폰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 들었나 봐요. 전화 안 왔네요 라며 돌려줬다. 그때 혹시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해봤다. 통화 기록을 봤다. 이상하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보험회사에서 온 전화가 있다. 나는 그날 그 시간에 전화 받은 기억이 없다.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 그럼 누가 받았지? 더 뒤져봤다. 문자 내역도 확인해봤다.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들이 몇 개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수익자 변경 방법,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 사망보험금. 나는 이런 문자를 받은 기억이 없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자가 온 줄 몰랐다. 누군가 내 폰으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구나. 그래서 이런 안내 문자들이 온 거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험증서를 더 자세히 봤다.
생명보험 5천만 원. 여기에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실버보험 3천만 원. 여기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글씨로 8천이라고 적혀 있다. 8천만 원. 어제 며느리들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 아이들이 내 보험에 대해 조사를 했구나. 보험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미리 알아봤다. 내가 죽기도 전에.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일찍 일어났나 보다. 급하게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이 목소리다.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같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요즘 어르신들 갑자기 아프시는 경우가 많다던데. 병원?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혹시 이것도 계획의 일부인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뭔가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미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이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아침 드시고 나서 좀 쉬세요. 미영이가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다시 서랍장 앞에 앉았다. 이 서랍장. 시어머니, 나 그리고 언젠가는 며느리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지금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막막했던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정 오빠들이 다 해줬다. 그때는 정말 슬펐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아프다. 그것도 내가 평생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현숙이가 아이들 학교 보내러 나간 모양이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밝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네. 조심히 다녀와요. 나도 평소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인다. 그 밝은 인사도 다정한 걱정도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진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내게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죽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들에게 말해볼까?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 어머니, 며느리들이 그럴 리 없어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뻔히 나올 대답이 눈에 보인다. 결국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가? 75세의 늙은 할머니가.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며느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확신했다. 내가 들었던 그 대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어제 현숙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네, 맞아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아봐야죠. 상속세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미영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검색하고 있더니 내가 부엌에서 나오니까 급하게 화면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봤다. 노인 요양시설 비교, 장례식장 가격표 같은 글자들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녁 먹고 나서 큰아들 대수가 왔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목소리다. 하지만 이제는 이 다정함조차 의심스럽다. 응. 괜찮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최근에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영희가 그러는데 요즘 좀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 예민해졌다고. 내가 언제 예민하게 굴었나. 그냥 며느리들이 하는 말을 귀에 깊게 들었을 뿐인데 그게 예민해 보였나. 예민하다니.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요즘 노인 우울증도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 우울증이라. 갑자기 섬뜩했다. 혹시 나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어서. 나는 우울하지 않아. 멀쩡해.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상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또 병원 얘기다. 왜 이렇게 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 태수야, 네, 어머니. 너는 내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다.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다. 대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답작이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들로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뿐일까? 태수야, 만약에 내가 내일 갑자기 죽는다면 어머니,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가정에서 하는 말이야. 만약에 대수가 잠시 말을 못했다. 그리고 나서야 대답했다. 그럼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슬플 거라고. 그런데 왜 목소리에 확신이 없을까? 왜 망설였을까? 장례는 어떻게 치를 생각이니? 어머니, 정말 왜 이런 얘기를? 나도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거든. 대수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그런 생각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시간이 늦었네요. 들어가서 쉬세요라며 자리를 피했다. 혼자 남겨졌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드라마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다. 어머니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돌아가시면 목 놓아 울고. 하지만 현실은, 내 현실은 정반대다. 가족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린다.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아들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이 그럴 리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뻔한 대답들만 돌아올 게 뻔하다. 그들에게는 어머니보다 아내가 우선이니까. 그럼 친정 식구들한테 말할까? 하지만 친정 오빠들도 다 늙었고 설사 믿어준다 해도 뭘 할 수 있겠나?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 75세의 늙은 할머니가. 하지만 어떻게?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거울을 봤다. 정말 늙었구나. 주름투성이 얼굴, 굽은 어깨, 작고 왜소한 몸. 이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거울 속 내 눈을 자세히 봤다.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눈이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봤다. 6.25때 피난길에서도 남편 잃고 홀로 아이들 키울 때도 가난으로 끼니를 걱정할 때도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이번에도 포기할 수는 없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가 평생 착하기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75년을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라면 창밖으로 달이 보인다. 환한 보름달이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셨다.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때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빌었는데 오늘은 다른 소원을 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 75년간 박순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박순자로 살아야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박순자로. 며느리들아, 너희가 나를 만만하게 본 게 실수였다. 이제 진짜 할머니의 저력을 보여주마. 밤이 깊어간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않는다.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집에 있지? 김영자의 목소리다. 옆집에 40년째 살고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문을 열자 영자가 손에 호박을 들고 서 있다. 어머나, 영자야.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호박 좀 나눠 먹으려고. 텃밭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하지만 영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뭔가 심각해 보인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영자가 들어와서 방문을 닫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순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긴.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정말? 별일 없고? 영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영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리들 어디 갔어? 미영이는 아이들 학교 보내러 나가고 현숙이는 마트 갔어. 왜? 그럼 잠깐 얘기할 수 있겠네.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70대 할머니답지 않게 단단한 손이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봐. 너 며느리들한테 뭔가 이상한 낌새 못 느꼈어? 가슴이 쿵 떨어졌다. 혹시 영자도 뭔가 눈치챈 건가? 이상한 낌새라니. 왜 그런 소리를 해? 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말해줄게. 영자가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순자야, 내 며느리들이 요즘 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짓을 하고 있어. 수상한 짓이 뭔데? 부동산에 가서 내 집 시세를 물어봤다더라. 뭐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갔어. 가격 문의하러. 온몸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았다. 영자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부동산 사장이 우리 친구 아들이잖아. 직접 들었어. 부동산에서 집 시세를 물어봤다고. 내가 죽으면 집을 팔 생각인 모양이다. 장례식장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동네 장례식장 직원이 우리 교회 다니잖아. 그 애가 그러더라. 너네 며느리들이 와서 가격표 달라고 하고 예약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물어봤다더라.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정말이었구나. 내가 우연히 들은 그 대화가 정말이었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알아? 더 있다는 거야? 보험회사에도 갔어. 너 보험금 수령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봤다더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영자야. 왜 그래? 울면 안 돼. 영자가 내 어깨를 감쌌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우연히 들었거든. 그 아이들이 내 보험금 얘기하고 언제까지 살 건지 궁금해하고. 아이고 이런.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요즘 내 며느리들이 자꾸 밖에 나다니더라고. 영자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순자야, 그럼 너도 다 알고 있었구나. 혼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났다. 며칠간 혼자 품고 있던 답답함이 터져나왔다. 영자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이고 우지마, 일단 진정하자. 영자가 나를 달래면서 차를 끓여왔다. 순자야, 일단 찻잔부터 들고 진정해.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따뜻한 차를 마시니 조금 진정이 됐다. 영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싸우다니,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어떻게 싸워? 늙은이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살아봤는데. 이런 일쯤 못 해결할 것 같아. 영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순자야, 너는 평생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그래서 저 아이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선 증거를 더 모아보자. 증거. 그래, 증거. 저 아이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내는 거야. 영자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아이디어? 일단은 내가 아픈 척을 해보는 거야. 아픈 척을? 그러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잖아. 진짜 걱정하는지 아니면 기뻐하는지 보자는 소리구나. 생각해보니 영자 말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아픈 척을 해? 쉬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거나 숨이 차다고 하거나 그러면서 병원 가자고 하면 뭐라고 할지 보는 거야. 영자의 계획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니. 영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했을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리고 말야, 순자야. 영자가 내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젊은 것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하지만은 무슨. 순자야, 너는 평생 참고 살았잖아. 시집살이 할 때도 참고, 남편 바람 피울 때도 참고, 시어머니 구박할 때도 참고. 영자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40년 지기니까. 이제는 참지 마. 우리 나이에 뭘 참고 살아?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영자 말이 맞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참고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정말 해볼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말야, 순자야. 응? 혹시 내 아들들은 이 일을 알고 있을까? 그 질문에 가슴이 또 아팠다. 모를 거야. 설사 안다고 해도 아내들 편을 들겠지. 그럼 더더욱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영자가 일어서더니 창밖을 내다봤다. 순자야, 현숙이 오는 것 같아.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지내고 내일부터 계획을 실행해보자. 알겠어. 영자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순자야, 기운 내. 우리가 이기고 말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기운이 났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구나. 영자가 나간 후 거울을 다시 봤다.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다. 여전히 주름투성이고 늙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숙이가 들어왔다. 어머니, 영자 할머니 왔다 갔어요? 응. 호박 좀 나눠주러 왔어. 그래요. 호박전 해드릴까요?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속지 않는다.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가 뭘 하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해준다는 음식을 거부한 게 처음이다. 현숙이가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변화가 시작됐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박순자로 살아보자. 영자와 함께. 영자와 계획을 세운 지 이틀째 되는 날. 순자야, 오늘이 기회야. 영자가 이른 아침에 왔다. 며느리들이 모두 나간 사이를 노린 거다. 정말 이래도 될까? 남의 물건을 뒤진다는 게 남의 물건이 아니라 내 집 물건이잖아.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내 사생활을 얼마나 뒤졌는데 이제 와서 양심 챙길 일이야. 영자 말이 맞다. 며느리들이 내 보험 서류를 뒤지고 휴대폰을 가져다가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이미 선을 넘었다. 그럼 어디부터 찾아볼까? 미영이 방부터 큰 며느리가 보통 주도를 하잖아. 미영이 방에 들어가는 건 몇 년 만인 것 같다. 평소에는 들어갈 일이 없었거든.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다. 화장대, 옷장, 책상. 모든 게 반듯하다. 서랍부터 봐보자. 영자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어머나 이 화장품들 봐.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나에 10만 원은 좋기 할 거야. 비싼 화장품들이 가득하다. 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을 것 같다. 영자야, 여기 봐.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겉표지에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계획이라니, 뭔 계획일까?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시어머니 관련 준비사항. 그 아래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다. 장례식장 메모리얼홀 견적 받음. 3일장 기준 580만 원. 음식 메뉴 한식 B코스 1인당 1만 5천 원. 예상 50명. 부의금 예상 약 200만 원. 총 장례 비용 약 700만 원. 영자야, 이게 뭐야? 영자가 내 어깨 너머로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 아이들이 내 장례식을 이렇게 자세히 계획해뒀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재산 정리 계획. 집 현재 시세 3억 2천만 원 부동산 확인함. 예금 약 8천만 원 통장 3개 합계. 보험금 8천만 원. 기타 금반지, 가전제품 등 약 500만 원. 총 예상 상속액 4억 8,5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상속세 대략 3천만 원. 실제 상속액 약 4억 5천만 원.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내 재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뒀다니. 순자야 더 있어. 영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상속 분할 계획. 큰아들 대수집 예금 2천만 원. 작은아들 대호 보험금 8천만 원 예금 6천만 원. 나머지 현금은 장례 비용 및 정리 비용으로 사용. 이것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내 재산을 나눠 가졌어.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다. 추진 일정. 1단계 건강검진 유도 병원에서 건강상태 확인. 2단계 요양원 상담 자연스럽게 분위기 조성. 3단계 유언장 작성 유도 법적 분쟁 방지. 4단계 시어머니 방 정리 미리 짐 정리해두기.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빨라도 1년 늦어도 2년 내 정리 예상. 정리 예상이라니. 나를 정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구나. 영자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순자야 진정해 아직 더 봐야 해. 영자가 수첩 뒷부분을 넘겼다. 거기에는 더욱 섬뜩한 내용이 있었다. 아들들과의 상의 내용. 3월 15일 마이너스 대수 대호와 상의. 대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호 요양원도 알아봐둬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으니까. 결론 단계별 추진하되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 3월 22일 마이너스 재차 상의. 대수, 보험 수급권자가 저희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대호집 명의도 미리 이전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론 서류 정리 먼저 하고 명의 이전은 천천히 추진. 아들들까지. 내 친아들들까지 이 계획에 동의했다는 거야? 영자야, 내 아들들도. 순자야. 영자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현숙이도 봐야지.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평생을 위해 살아온 가족들이. 내가 75년을 살아오면서 모든 걸 바쳐온 이 가족들이. 나를 그저 정리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자야 일단 사진이라도 찍어두자. 영자가 휴대폰으로 수첩을 찍고 있었다. 증거로 남겨둬야 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숙이 목소리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다. 어떡해. 영자야. 진정해. 나는 화장실에 있는 척하고 너는 부엌에서 설거지해. 영자가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갔다. 나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현숙이가 부엌으로 왔다. 설거지하고 있었어. 영자 할머니는요?
화장실 갔어. 현숙이가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잠시 후 영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아이고, 현수가 왔구나. 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손자가 심심해 할 것 같아서. 현숙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가 내게 눈짓했다. 이제 가야 한다는 신호다. 그럼 나는 갈게, 손자야. 그래. 영자야, 고마워. 영자가 나간 후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아 있었다. 아까 본 그 수첩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례식 계획, 재산 분할, 추진 일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들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모실 수는 없으니까 명의 이전은 천천히. 내 친아들들이 한 말들이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모두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고 나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한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다. 환한 대낮인데 내 마음은 깜깜한 밤 같다. 정말 막막하다. 수첩을 발견한 지 3일째.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아들들이 며느리들의 계획을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혹시 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작은 희망을 품고 큰아들 대수부터 불러봤다. 대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야, 앉아봐. 대수가 소파에 앉았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인다. 대수야, 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이상한 얘기요? 내 장례식 얘기를, 그리고 재산 얘기를. 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대수야, 솔직히 말해줘. 너도 알고 있었지? 며느리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대수가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나는 다 봤어. 미영이가 써둔 계획서도. 대수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든 봤어. 장례식 견적서, 재산 분할 계획, 그리고 너희들이 한 얘기까지. 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모실 수는 없으니까. 이게 내 아들이 한 말이야? 대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현실적으로 내 아들이,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대수야, 너는 정말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이라고? 그럼 뭐야? 장례식 계획 세우고 재산 나눠 가질 계획 세우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어머니, 그건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 75세 어머니한테 미리 죽을 준비하라는 소리야? 대수야, 그럼 어머니가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 어머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야? 너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으니까 했잖아. 대수가 또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현실이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 집값, 생활비.
어머니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어머니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다고. 나는까지 붙을 대상이구나. 짐이구나. 부담이구나.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시설이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요양시설이라. 결국 나를 어디론가 보내버리고 싶다는 얘기구나. 대수야, 어머니가 너를 낳아 기르면서 한 번이라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있니? 어머니, 아버지 잃고 혼자서 너희들 키울 때 밤새 일해서 학비 마련하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그때 한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니? 대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어머니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어머니, 포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나를 없애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겠지. 대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는 어머니가 내일 죽어도 슬프지 않을 거야? 대수가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물론 슬플 거예요. 하지만이라고. 하지만 뭐.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않겠다는 소리야. 하지만 생활은 편해질 거라는 소리야. 됐어. 이제 알겠어. 어머니, 작은 아들도 불러봐. 대호도 같은 생각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1시간 후 대호가 왔다. 큰아들과 똑같았다.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예민해졌다고. 혹시 건망증이 심해지신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 치매도 많다던데. 치매라고. 내가 치매 걸렸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의심하시는 것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혹시 그런 증상이 아닐까요? 이상한 생각이라고. 내 죽음을 계획하는 가족들을 의심하는 게 이상한 생각이라고. 대호야. 그럼 너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시면 저희도 자주 뵈러 갈게요. 자주 뵈러 온다고. 1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이라고. 벌써 유언장 얘기까지. 왜 유언장을 써야 해? 나중에 저희끼리 다툴 일 없게요. 저희끼리 다툴 일 없게. 내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지 않게 미리 나눠달라는 소리구나.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내 2 아들 모두 나를 이미 포기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알겠다. 너희들 마음 잘 알겠다. 어머니,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고. 75년을 살면서 가족만 위해 살아온 내가. 너희들 가세요. 이제 할 얘기도 없어. 아들들이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완전히 혼자.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자 빼고는 아무도 없구나. 혈육마저.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친아들들마저 나를 버렸다. 거울을 봤다. 75년을 살아온 이 얼굴.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들이 나를 포기했다면 나도 그들을 포기하겠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 희생하는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들이 내 죽음을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그들을 놀라게 해주지.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나야. 내일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시작. 뭘? 복수. 순자야, 정말 이거 하는 거야? 영자가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물었다. 응.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고 싶어. 우리는 박 원장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영자의 지인인 동네 병원 원장님이다. 박 원장님,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님을 뭘로 아는지 한번 혼쭐을 내줘야죠. 박 원장도 우리 편이 되어 주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가고 영자가 며느리들에게 순자가 위독하다고 연락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몰래 녹음하는 거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전 10시. 며느리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영자가 왔다. 준비됐어? 응, 가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박 원장이 우리를 맞았다. 할머니,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이걸 착용하시고. 산소 마스크와 각종 의료기기들을 연결했다. 물론 가짜다. 이제 숨을 가쁘게 쉬시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연기를 시작했다. 영자야, 영자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순자야, 힘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박 원장도 연기에 동참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하세요. 영자가 현숙이에게 전화했다. 현수가 큰일 났어. 순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위독하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현숙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어디 병원이세요?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끄는 영자가 내게 귓속말했다. 녹음기 켜뒀어. 이제 기다리자. 30분 후 현숙이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어머니.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수가, 나 죽을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요? 박 원장이 심각한 얼굴로 답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까지는 현숙이도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혹시 정말 위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숙이가 갑자기 영자를 구석으로 불렀다. 영자 할머니, 잠깐만요. 나는 눈을 살짝 뜨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영자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 같은 건 써두신 게 있나요? 뭐라고? 유언장을 지금 묻는다고. 영자가 화가 났지만 참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건 왜 물어? 아니, 만약에 말이에요.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라.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준비 얘기다. 그때 미영이도 왔다. 현수가, 상황이 어때? 언니, 의사가 위험하다고 해요. 미영이가 박 원장에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라고. 내가 죽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사망진단서 발급하고 장례 절차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례 절차는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3일장이 일반적이죠. 미영이와 현숙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또 구석에서 속삭였다. 언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아직은 아니지. 너무 서두르면 이상해 보여. 그럼 서류는 미리 준비해둘까요? 응, 집에 가서 챙겨와. 보험회사 연락, 서류 준비. 정말이구나. 정말 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때 아들들도 왔다. 어머니. 대수와 대호가 내 곁으로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수가 의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회복 가능성이라. 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를 바라는 건가?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호가 현숙이에게 귓속말했다. 여보, 혹시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통장과 도장을.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 벌써 통장과 도장 얘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자가 내게 눈짓했다. 이제 폭로할 때라는 신호였다. 나는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났다. 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괜찮을 리가 있나?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너희들이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이 아니야. 다 들었어. 유원장, 보험회사, 통장, 도장.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 그건 뭐야? 미안하다고? 걱정해서 그랬다고?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다 녹음되어 있어.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녹음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언장 써두신 게 있나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통장이나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다. 75년을 살면서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남편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울 때도, 가난해서 끼니 걱정할 때도, 아플 때도 너희들 걱정만 했어. 어머니,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재산이 얼마인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까지 봤어. 나는 미영이의 수첩 사진을 보여줬다. 장례식 계획서, 재산 분할 계획, 상속세 계산, 이것까지. 미영이가 비틀거렸다. 어떻게? 어떻게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병원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환자들까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희들 이제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마.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영자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다. 밖에서 영자가 내 어깨를 감쌌다. 순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진짜 너만의 인생을 살면 돼.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5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만을 위한 인생을.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집에는 돌아가지 않고 영자네 집에서 지냈다. 순자야, 아직도 후회 안 해? 후회. 뭘? 저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 전혀. 오히려 후련해. 정말 그랬다. 마치 몇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집 전화가 계속 울린다고 영자가 말했다. 누구겠어? 분명 저 아이들이겠지. 오늘 아침에도 벨이 울렸다. 영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 대수구나. 순자. 순자는 지금 없어. 뭐? 사과하고 싶다고? 늦었다고. 영자가 전화를 끊었다. 뭐래? 사과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다나 뭐나. 지금 와서. 웃음이 나왔다. 정말 뻔뻔하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미영이 목소리다. 안 열어줘. 영자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없이는 정말 못 살겠어요. 집도 썰렁하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고. 아이들을 찾는다고.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영자야. 문 열어줘. 정말? 괜찮겠어? 응. 한번 들어보자. 문을 열자 미영이가 눈물범벅이 되어서 서 있었다. 어머니, 뭘 원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나 재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정말이에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미영아, 네. 어머니, 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진심이에요. 나는 미영이의 눈을 똑똑히 봤다.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그럼 내가 써둔 그 수첩은 뭐야?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또 그 소리다. 연세도 있으시고 대비해서. 미영아, 너는 변하지 않았구나. 어머니? 여전히 나를 대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내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겠다고 해도 괜찮아? 미영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너희들을 몰라봐도 끝까지 모실 거야? 그건 내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상관없어? 미영이가 입을 다물었다. 역시 그렇다. 변한 게 없다. 미영아,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야. 어머니, 됐어. 그만 가. 어머니. 제발. 가라고. 미영이가 울면서 나갔다. 그 다음 날에는 현숙이가 왔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똑같은 사과, 똑같은 눈물.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유언장은 언제쯤 써주실 건가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아직도 유언장 얘기다. 현수가, 너도 가. 어머니, 나는 이미 결정했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틀 후에는 아들들이 같이 왔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대수와 대호가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없는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생각도 나고 밥 생각이 난다고.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구나. 요리, 빨래, 청소, 육아. 박순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박순자가 해주던 일들을. 너희들 가거라.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들들이 울면서 나갔다. 그날 밤 영자와 긴 얘기를 했다. 순자야, 그래도 혈육인데 조금 마음이 안 아파? 물론 아파.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바보? 응. 7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어. 박순자라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어.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는 박순자로 살고 싶어. 다음 날 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할머니,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어요? 네, 동물보호단체예요. 가족분들이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서류에 사인했다. 집, 예금, 보험금. 모든 걸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들, 며느리들에게 평생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박순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제 재산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식 계획도
상속세 계산도 필요 없으니까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유롭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박순자 올리. 편지를 보내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다. 영자와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작은 집에서. 괜찮아. 오히려 좋아. 내가 치울 곳도 적고. 웃음이 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작은 창으로 달이 보였다.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이었다. 시작을 의미하는 달이다. 달님, 이제 제 인생이 시작인가 봐요.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영자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나보다 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가끔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볼 거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75세의 주름투성이 얼굴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 눈빛이 살아있다. 희망이 있다. 박순자 씨,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